이번에는 클러스터링의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 DB 스캔 클러스터링이라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 K-means 클러스터링 방법은 단순하고 아주 강력한 방법인 건 사실입니다. 잘 작동되죠. 그런데 문제는 클러스터의 모양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잘 동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왜냐하면 중심점 기준으로 동그랗게 그 주변에 있는 값들을 그 클러스터에 모으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그리고 또한 클러스터의 개수도 반드시 사용자가 지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다고 할 수 있는데, 그래서 개선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DB 스캔이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. 이것은 그 알고리즘 약자인데요.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, 즉 잡음이 있을 경우에 그 밀도에 기초한 공간 그 군집화,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. 즉 밀도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밀도에 기초한다는 것은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밀집되어 있는지, 밀집도에 따라서 그 클러스터링을 만들어 간다는 건데, 그 설명을 좀 들어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. 즉 밀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형태는 구애받지 않습니다. 즉 원형이 아니라도 상관없고요. 또한 클러스터의 개수 또한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그 밀집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기 때문에 그렇고요. 이 DB 스캔 방법에서는요, 그 초기 데이터로부터 근접한 데이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클러스터를 점점 확장해 나간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적절하게 줘야 됩니다. 그 DB 스캔에서 필요로 하는 인수는 두 개인데요. 엡실론이라는 값. 엡실론이라는 값은 그 데이터들이 떨어져 있는 정도,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이웃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보겠느냐, 즉 근접도의 그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, 거리를. 또 하나, 최소 데이터 개수, 밀집 지역으로 하려면은 이웃하고 있는 그 데이터 개수가 최소한도 몇 개는 있어야지 하나의 클러스터를 잡을지, 그 두 가지의 값을 요구합니다. 그래서 만약 엡실론 거리 안에 그 이웃 영역 안에 최소 데이터 개수 이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핵심 코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. 이러한 그 코어 데이터를 찾아낸 다음에는 이 코어 데이터 주변에 이웃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고밀도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. 그래서 고밀도 데이터의 이웃 영역 안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연결된 고밀도 데이터가 돼서 점점점 이웃이 없을 때까지 이 데이터 경계를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데, 그 이웃이 없는 데이터는 경계, 보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. 보더 데이터를 만나면 더 이상 연결하지 않는, 그리고 핵심 데이터도 아니고 경계 데이터도 아닌 데이터는 아웃라이어라고 부릅니다. 즉 바깥에 놓여 있는 그러한 값이라고 표현하는 거죠. 자, 요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지금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최소 인접 개수, 데이터 개수를 4로 보고요. 그리고 뭐 길이를 엡실론을 요만큼으로 본 겁니다. 엡실론의 길이를 한 요 정도 되게끔 우리가 봤을 때 이 그러니까 파랑색은 그 노이즈 데이터고요. 노란색은 보더 데이터고요. 빨간색은 코어 데이터입니다. 왜냐하면 이 빨간색은 자기를 포함해서 주변에 4개의 데이터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, 즉 엡실론 거리만큼 그 안에 있는 그 값이 그 4개 이상이 되면은 당연히 그건 코어고요. 그 코어들은 다 연결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더 이상 인접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은 보더 데이터라고 부른다 그랬죠. 그리고 이 노이즈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럴 때는 이건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. 이와 같은 그 DB 스캔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면 그 scikit-learn에서 제공되는 그 모듈이 있는데요. 그 소위
클래스가 dbScan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오브젝트가,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있어서 이 dbScan이라는 함수를 써서 우리가 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 dbScan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인수가 필요한데, 조금 전에 말한 그 두 가지 인수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. 즉, 이 엡실론의 약자인 EPS, 엡실론을 상징하죠. 그 이웃을 정의하기 위한 가장 그 인접한 거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미니멈 샘플즈는 핵심 데이터라는 코어 데이터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개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클러스터링이 완료가 된다면 그 다음과 같은 속성을 그 내부에 갖게 되는데요. 레이블즈, 당연히 클러스터 번호를 갖고 되고요. 코어 샘플 인덱스에서 핵심 데이터 인덱스도 따로 이렇게 그 서브 어레이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. 이와 같은 실험을 소위 dbScan이 작동되는 것을 보여주기, 데몬스트레이션 하기 위한 특별한 데이터셋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활용하고 있는 게 지금 요건데요. make circle이라는 것과 make moon이라는, 그러니까 동그라미 형태의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와 그 소위 초승달과 그 하얀 달과 같은 달 모양의 분포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그 소위 모듈을 사용하려고 합니다. 역시 이것도 그 scikit-learn의 데이터셋 모듈 안에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make circles, make moons를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되고요. 역시 그 scikit-learn의 클러스터 모듈에 썸 모듈에 들어있는 dbScan도 우리가 불러다가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. 자, 쓰는 방법은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.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그 make circles 또는 make moons라는 모듈을 써서 x1이라는 데이터와 x2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를 플로팅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. 즉, 그 circle 데이터는 이와 같이 동그라미 동심원을 갖고 있는 두 개의 동그랗게 분포한 데이터, 그리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휘어져 있는 이와 같은 그 분포를 겹쳐서 갖고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게 소위 문 데이터 생성 과정입니다. make moon이라는 그러한 두 개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각각 x1이라는 데이터, x2라는 데이터를 놓고 이 x1과 x2를 가지고서 이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추가적인 함수 하나를 정의한 건데요. 중요한 거는 이 dbScan 쓰는 방법입니다. dbScan은 엡실론은 그 인수를 전달해서 지금 미니멈 샘플즈의 개수는 주질 않았는데, 그렇게 되면 디폴트 값은 그 5라는 값이 주어져 있을 겁니다. sample 샘플즈는 5라는 값을 준 것과 똑같은 건데, 일단은 그냥 무시하고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그 만든 모델 오브젝트 그 인스턴스를 가지고 fit predict 마찬가지로 똑같이 클러스터링 주어진 데이터 x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이제 클러스터링 된 이후에 그 결과를 그 y pred라는 곳에 갖고 있게 되고, 그것을 가지고서 지금 적절한 그 컬러 코딩과 그리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건 이 아래쪽에 있는데, 생각보다 굉장히 뭐 잘 만들고 있죠. 즉 그 아웃라이어들은 이 바깥에 지금 표시를 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노란색으로 된 것이 한 그룹, 그리고 그 초록색으로 된 것이 한 그룹인데, 그 진한 색깔로 표현된 것들은 코어 데이터고, 흐린 색깔은 그 엣지에 있는 모더 데이터에 해당돼서 역시 두 개 그룹이 잘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